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약도 아니고 리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야기라서요. 이 영상을 보시다가도 혹시 책을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고 저랑 깊은 수다를 떨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국 소설 얘기를 먼저 할게요. 최근에 읽었던 수상을 했던 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드라마는 막장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국 소설은 모호할수록 인정을 받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 어쩌다라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는 진짜 한 회 안에서 막 살인도 일어나고 출생의 비밀 이런 것도 밝혀주고 엄청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한국 소설들은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단 한 번에 캐치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만큼 조금 집중하면서 이런 지엽적인 부분과 이런 복선들이 하나같이 다 신경을 써야 이 감정은 이래서 생겼고 이 상황이 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거고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데 처음 2편을 읽으면서는 내가 좋아했던 김금희 작가님의 장점이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렵네.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좀 희미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갔는데 역시 김금희 작가가 김금희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는 하나 죽고 막 엄청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서 굳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되게 쉽게 와닿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나는 사건이 굉장히 강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뭐 다른 한국 작가들의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결을 겪은 사람이라면 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에서 오는 그 깊은 공감 있잖아요.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상황, 뭐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되게 특수하다고 느꼈던 이거를 이 소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를 만나는 포인트가 없으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나랑 이 코드가 맞았을 때 내가 찐으로 공감할 수 있을 때 딱 그때가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순간인가. 모호해서 낯설고 어렵다고 느꼈던 한국의 소설들은 그러면 어쩌면 내가 경험을 했던 것들이 조금 저변이 넓지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은 일과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하나씩 커다란 어떤 문제라던가 아픔의 흔적이 하나씩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7편 중에서 2편이 제일 좋았는데요. 마지막 이기성 그리고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라는 작품입니다. 2편을 읽고 나서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아서 흠뻑 젖어 있고 싶어서 책을 덮고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혈액순환 한 바퀴 몸을 한 바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되게 더운 한낮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래서 더 그랬겠죠. 내 주변이 어떤 색으로 가득 차는 것 같은 강렬하게 압도돼서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점점 저에게 스며들어서 이 분위기가 다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표제작이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잖아요. 처음에는 이 제목이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이 부유하는 청춘을 나타내는 다른 말은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은 한 20,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만나서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라는 말을 서로가 한다는 게 어떤 공감이고 어떤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같은 어떤 시기를 살고 있으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를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라는 인사말처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읽지 않으신 분들은 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지시겠죠.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지만 한자를 많이 알고 있던 나는 어느 더운 여름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시골에 갑니다. 그 집에서 족보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한자를 이제 옮기는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알바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기호성이라는 남자와 함께 일을 하고요. 그 집에 있는 강선이라는 손녀와 이렇게 셋이 친해지게 됩니다. 남자가 하나에 여자가 둘이라 너무나 뻔하지만 삼각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사랑이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은 건 둘이 아닌 한 사람의 역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느 여름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추억을 쌓았던 세 명이지만 참 달라요. 누군가는 정치적인 길을 선택을 해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주인공은 고만고만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피하듯이 유약해 보이던 강선은 또 어떻고요. 줄거리라는 말보다는 분위기로 설명을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냥 그때 있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져 버렸지만 우리가 한때 있었던 우리의 젊음이 빛났던 그때 너무나 다른 세 사람이 한 공간에서 비슷한 무언가를 교류할 수 있었던 때 그냥 그 시절을 떠올려 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시절을 떠올렸을 뿐인데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씩 조금은 다르게 보여주는 거. 김금일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어휘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인데 이 소설에서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사실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문맥상으로 그 의미가 와닿게 되게 잘 쓰시지만 그 단어가 주는 매력에 이끌려서 한 번씩 사전을 찾아보게도 돼요. 여기에서 희부욤하다라는 말을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이게 그 어떤 소설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복자에게서도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만 쓰는 말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매력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입체적인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이 마지막 소설인 초아에서는 진짜 막 깡마르고 약해 보이는 초아의 존재가 오히려 자기 할 말 다 하고 부당한 건 다 항의할 줄 알고 이런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그 캐릭터가 주는 매력도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캐릭터로 매력을 압도를 했는데 놓치지 않는 그런 주식을 하는 모습들 이 세대와 또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이 땅에 이렇게 목숨을 메고 막 열심히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이런 차이들 이런 것들이 보여서 와 진짜 어디까지 담아내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겁니다.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읽고 나서 다시 영상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김금희 작가님의 책을 이제는 되팔지 않고 꼭 다 모으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으로서 읽으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저랑 같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책 얘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라이브 하고 싶다고 댓글로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자주 만납시다. 안녕.